자,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오늘 출연하신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팬이라고 댓글 주셨어요. 학부모 팬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저도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저희 오늘 얘기할 주제가 고등학교 1, 2학년의 공부 얘기를 좀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 중학교와 고등학교 공부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중학교 때 무슨 공부를 하는지 저는 사실은 잘 몰라요. 애들이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애들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시키겠죠. 근데 그냥 가장 핵심만 딱 이야기하면 중학교는 예비고 고등학교는 실전이다. 그러니까 사실 중학교 때 애들이 공부하는 게 공부의 근본적인 목적이 뭘까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마 대부분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중학교 때도 공부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선행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네, 맞아요. 선행의 목적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어쨌든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선행을 하잖아요. 근데 중학교 때 어머니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와서는 어떤 선행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게 중학교 때는 실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선행을 하는 거지만 고등학교 때는 사실은 첫 시험 자체가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10번의 시험을 보는데 10번이 다 수능이에요. 네, 맞아요. 예, 그걸 잘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첫 시험부터 이게 대학에 가는데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선행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죠? 내신 잘 받는 게 최고기 때문에 사실은 고등학교에 와서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고등학교 공부는 내신이다. 그리고 내신 공부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뭘 더 선행을 한다든지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 이제 중학교 어머니들이 하는 얘기가 고등학교 와서 고등학교 생활이 좀 더 수월해지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신을 잘 받아야 수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을 잘 못 받으면 그것 자체가 수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행이다 뭐다 이런 것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신에 최대한 집중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선행은 그럼 하면 안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선행을 할 필요가 있는 시기가 있기는 해요. 언제냐 하면 1학년 겨울방학 때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 2학년으로 올라갈 때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과탐이 좀 떨어집니다. 이제 떨어지는 이유는 간단하죠. 왜냐하면 1등급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드니까 1학년 때 다 공통 과목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1등급 숫자가 줄어드니까 등급이 떨어지는데 과탐 성적이 떨어지면 이과 같은 경우는 좀 치명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의대 가려고 하는데 생명과학이 3, 4등급이다. 아, 그럼 의대 포기해야 돼요. 그냥 지금의 입시 학종의 체계로 본다면. 그러니까 1학년 겨울방학 때 이과의 최상위 학생들에 한해서 과탐 선행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내가 고등학교 들어왔으니까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 3학년까지 뭘 선행해야지가 아니라 당장 내신을 선행하세요. 네, 내신을 잘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저희 아이가 1학년 1학기 마치고 이제 여름방학이 거의 끝나가거든요. 근데 1학년 2학기 수학도 한번 보기가 힘들어요. 정말 여름방학이 짧더라고요. 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시기에 뭘 미적을 하네, 확통을 하네, 1학년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선행하는 건 마치 애가 대학에 가서 동아리 활동을 선행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선행하는 거 고등학교를 선행하는 거잖아요. 지금 선행 그럼 대학이란 말이에요. 그럼 대학 가서 지금 동아리 활동 뭘 잘하겠다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실전에 접어들었다라는 위기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앞으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여유가 없어요, 고등학교는. 그러니까 당장 첫 시험을 잘 못 치면 첫 수능을 망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2학년 친구 엄마한테서 전화를 받았거든요. 근데 한 번의 시험 때문에 너무 피말린다고 학종이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사실은 10번의 시험을 다 잘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고등학교 입시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데 10번의 시험을 다 잘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좀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예. 중학교 때는 선행을 하고 고등학교 가서는 방학 때 그 다음 학기 공부를 하는 거 외에는 내신에 집중해라 이렇게 결론은 맞나요?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도 힘듭니다. 두 번째,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이게 첫 번째 질문과 사실은 연결되는 질문이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첫 시험을 잘 보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 시험은 학생의 바로미터가 돼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시험에서 올 1등급을 받은 애가 2학년 때 올라가서 올 2등급을 받았다고 쳐봐요. 그럼 얘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많이 긴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 성적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반대로 첫 시험에서 3등급을 받은 학생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2학년 때 2등급을 받으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3등급 받았던 애가 2등급을 갔으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처음이 자기의 기준선이 돼버려요. 그래서 1등급 받았던 애가 2학년 때 2등급 받으면 긴장해서 다시 1등급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처음에 3등급 받았던 애는 2등급 받으면 온 세상이 칭찬하면서 끌어내려요. 그러니까 사실 다시 거꾸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걸로 다시 돌아가자면 그냥 첫 시험에 올인하면 됩니다. 이 방학 동안이 되게 길잖아요. 그 긴 기간 동안에 첫 시험을 어떻게 하면 잘 볼까?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기간이 너무 길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중학생들은 12월부터 해서 3월까지 3개월 동안 긴 공백이 있어요. 이 기간 동안 한 가지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국영수입니다. 보통 이 국영수는 중요하다는 건 학부모님들이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좀 실감이 올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서부터 3학년까지 내신 과목에 매 학기에 다 들어가는 과목은 국영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얘가 국영수 중에 뭔가 한 과목이 약하면 10번의 시험입니다. 3학년 2학기는 이제 내신에 안 들어가요. 물론 재수하면 들어가겠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총 10번이에요. 그 10번의 고통을 이겨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과탐 하나 못한다? 사탐 하나 못한다? 한 2번 정도의 시험에서 괴로울 수 있어요. 2번이나 3번, 4번 정도 괴로울 수 있어요. 근데 국영수는 10번의 시험을 매번 괴롭게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영수에 올인해야 되겠죠. 따라서 3학년 겨울방학 이 긴 시간에 우리 애가 국영수 중에 뭔가 약한 게 하나라도 보이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거기에 올인해야 돼요. 다시 또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오늘 좀 고1 어머니들한테 좀 긴장하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실전이라는 걸 잘 모르시고 또 하나 이 국영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또 잘 모르셔서 그럴 텐데, 이렇게 국영수의 10번의 괴로운 시간을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수능을 보게 되잖아요. 수능을 보게 되었을 때 국영수의 비중은 사탐이나 과탐의 비중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영수가 약하면 10번의 괴로움과 수능의 괴로움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예.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하게 되면 국영수를 잘 못하면 성적이 안 올라요. 국영수가 만약에 이 시기에 잘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 괴로움이 매 시험, 매년 혹은 더 나아가서 재수를 하게 됐을 때 4년, 5년, 6년까지 그 괴로움이 계속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될 건 제가 정리할게요. 첫 번째 뭐요? 내신. 첫 번째 내신 잘 보려고 자신의 바로미터를 정하는 거니까 잘해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국영수. 예, 이겁니다. 원장님, 지금 1학년 1학기가 마친 시점이잖아요. 예. 지금 조언 주시는 거는 중학교 2, 3학년한테는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고1 엄마들한테는 약간 절망을 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시험을 좀 잘 못 본 학생과 학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시기는 중3 겨울방학이에요. 그걸 잘 보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애가 고1에서 고2로 올라간다면 약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얘가 최상위권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전과목을 잘해야 되겠죠. 얘는 교과로 가거나 아니면은 그 좋은 내신으로 아마 대학을 가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애는 이미 버렸다. 만약에 우리 애는 이미 버렸다. 그렇다면 사실은 뭘 해야 되냐면 마찬가지예요. 국영수 내신에 올인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애가 정시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정시로 가게 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결국은 또 국영수예요. 국영수는 실제로 내신과 수능의 연계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국영수 내신이 탄탄한 애들은 다른 과목이 좀 떨어져서 수시에서 내가 갈 대학이 좀 낮아지더라도 나중에 정시의 기회가 매우 많아져요. 그러니까
사실 국영수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뭐 특별하게 뭘 자꾸 해라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모든 고3들이 후회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내신 조금 더 받을 걸 괜히 뭘 딴짓을 하느라고 무슨 뭐 선행을 하고 뭐 하고 방학 동안에 무슨 뭐 특강을 하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 뭐 실제로 그런 업체들도 많고 학원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내신 잘 받으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내신 잘 받아도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간다 그러면 정시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대비해야 되는데 제가 정시 얘기도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 정시 대비를 미리 할 수는 없어요. 애들이 부모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도 그래요. 10년 뒤에 일을 대비해서 자기가 열심히 할 수는 없어요. 애들한테 야 이제 넌 정시다. 정시 대비해라 라고 하면 애가 정시 대비하는 게 아니라 수시 포기해요. 무슨 얘기야? 이제 내신 안 해도 되는구나 라고 하고 더 널널해져요. 그러니까 국영수 내신에 올인하세요. 뭐 지금도 서울대는 정시에 교과 평가를 하지만 고대도 교과 평가를 하는 전형이 있고 연대도 2026학년 지금 현 고1이 대학교 갈 때 교과 평가를 하겠다고 예고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1들은 특히 더 내신을 열심히 해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학의 복잡함 이런 걸 다 떠나서라도 내가 전과목 내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정도만 사실은 생각하고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내신의 최상이다라고 하면 전과목 내신을 하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학종의 가능성 혹은 정시의 가능성 뭐 논술의 가능성 실제로 논술도 이과 학생들은 수학 잘하면 수리 논술 잘하게 돼 있어요. 뭐 당연히 이제 문과 학생들도 국영수 잘하면 당연히 논술도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전과목 내신을 잘할 것이냐 아니면 일정 정도의 국영수만 잘할 것이냐 이 정도만 판단해도 아주 훌륭한 판단이에요. 단 고2 중에서 이과의 최상위 학종에 가려는 학생들, 그러니까 의대를 가려다거나 이런 학생들은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이랑.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생명과학이나 이런 과탐 과목들도 내신 잘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나와요, 떨어져요. 왜냐면 다들 생명과학을 선택하니까 의대 가려는 애들은. 그러다 보면 1등급 숫자가 공통과목일 때는 많다가 이걸 선택한 애들이니까 1등급 숫자는 적어지는데 잘하는 애들이 많이 가게 되죠. 이러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한해서 1학년 겨울방학에 최상위 이과 학생들은 과탐 선행을 해라. 제가 그런 경우도 봤어요. 중3 올라오면서 어머니가 물화생 선행을 한다고 이렇게 적어놓은 걸 보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니 지금 선행할 때가 아니라 공통과학 점수 잘 받을 때입니다. 예. 그러면 중3 겨울방학 때는 1학기 중간고사를 위해서 공통과학을 공부를 해야 되고 하는 것도 좋죠. 그런데 이것도 제가 그래서 아까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냥 내신에 올인하시고 일단 그다음 두 번째 국영수에 자기가 취약한 걸 하라고 한 이유가 얘가 과탐까지 잘 받아야 될 애일지 아닐지는 지내봐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해도 그러니까 뭐 공통과학을 선행한다기보다는 그냥 내신 전과목 선행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국영수 내가 취약한 거 해보다가 가다가 다그닥 달려가다가 1학년 말쯤 와서 이 내신으로도 내가 그냥 갈 수 있는 대학이다 라고 하면 전과목 내신 계속 잘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내신인데 이걸로 이 학교 가기는 정말 싫어 라고 한다면 그때는 국영수 비중을 조금 더 높이면 됩니다. 예, 그게 아마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겨울방학 말고 중1, 2, 3 통틀어서 뭔가 준비해두면 좋은 게 있을까요? 중학교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중학교 어머니들 정말 싫어하실 텐데 일단 첫 번째는 좀 많이 놀았으면 좋겠어요. 예상 외로 중학교 때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비할 게 없으니까 사실 선행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애를 선행을 하는 게 할 수 없어서 하는 정도면 예비 정도로 생각하고 하면 좋은데 매우 애들을 빡세게 한단 말이에요. 무슨 스파르타에 보내고 뭐 우열반에 가고 그다음에 남아서 뭘 하고 이러면 애들이 공부에 대한 호기심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잖아요. 제가 목동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건 뭐 자랑이 아닙니다. 목동에 있는 최상위 학생들을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최상위 학생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의 학원이라 그런데 그 전교에 1등 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얘들이 언제부터 영어를 잘했지? 얘들이 언제부터 수학을 잘했지? 어떻게 했길래 영어를 잘했지? 라고 보면 원래부터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무슨 추구하고 노력을 해서 잘한 게 아니라 그냥 태생이 잘하는 애야.
근데 이 태생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진짜 유전자의 문제냐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영어를 원래부터 잘해서 영어 진짜 잘하는 애 어떤 애일 것 같아요. 가장 많은 경우의 수는 외국에서 살다 온 애들. 아, 네. 예. 외국에서 살다 온 애들이 영어를 잘해. 그럼 얘네들은 도대체 외국에서 수능 영어를 죽어라고 팠나? 아니죠. 수능 영어는 한 번도 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잘해. 그럼 얘네들은 왜 도대체 영어를 그러면 수능 영어를 잘하는 걸까? 강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얘가 미국에 있을 때 자기가 캔디 하나를 사 먹기 위해서 편의점에 가서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면 저 캔디를 저 아저씨가 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그게 영어를 하면서 본인이 그런 지적 호기심들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애가 낑낑거리면서 풀면서 그걸 칭찬을 받기도 하고 또 본인이 수정하기도 하고 그런 건강한 스트레스를 받은 애들이 원래 수학이 잘하는 애가 돼요. 근데 이런 애의 건강한 스트레스의 기회를 중학교 때 계속 막아 놓으면 고등학교 오면 애들이 지치죠. 그리고 애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중학교 때는 어쨌든 강제적으로 이랴 때려가지고 애가 어느 정도의 일정 수준이 있다고 와 우리 애가 잘하는구나 그러는데 고등학교 와서 뚝뚝 떨어지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의 공통점이 뭔가 보면 아동학대를 당한 애들이에요. 중학교 때.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좀 뭘 좀 하지 좀 마라. 애한테 뭔가 기회를 좀 줘라. 여러 가지의 그 지적 호기심을 채울 기회를 줬으면 좋겠고, 건강한 스트레스를 가질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뭐 현실을 잘 모른다. 딴 애들 다 학원 다니고 애들 죽어라고 새벽까지 공부하는데 뭐 저 따위 얘기하냐 이러는데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모든 애들은 머리가 좋은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이 머리가 유전자의 머리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학습에 대한 머리. 그러니까 이런 지적 호기심을 가진 애들. 그러려면 그런 애로 키우시는 게 가장 고등학교 가서도 공부 잘하는 방법입니다.